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 봐주세요. 우리가 환자들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해 죽겠어요. 눈이 멀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이천주도 보니까 부산에서 혈액투석하고 눈 다 멀고 병원 다녔는데 다 망가져서 오더라고요. 근데 참 약으로 혈당 조절 잘 된다는데 거짓말이죠. 안 되잖아요. 췌장 이런 점점 망가뜨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 혈당 조절이 된다고 그러는데 되지 않죠. 그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당뇨나 합병증이 반드시 온다. 요 말은 정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합병증 오더라고. 내가 환자를, 나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방에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환자들 잘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합병증 온다니까요.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증 온다는 의사한테 가면 합병증 올 것이고 합병증 오지 않는다는 의사는 합병증 안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증 안 오는 치료로 빨리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80%가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찾아봅시다. 뇌졸중도 오고, 망막증도 오고, 이빨도 다 빠지고, 심혈병도 오게 되고, 심장도 짜그러져도 심근경색도 오고, 심장마비도 오고, 누독증도 오고, 발기부전도 오고, 족부변, 온몸이 다 오죠?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완치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완치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완치돼요. 그리고 완치 안 시키는 말만 잘 들으면 완치가 안 돼요. 자, 합병증 오면 우리가 다리를 자르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15년 정도 걸려요. 다리를 절단하게 되죠.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잘렸다는 것도.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눈이 망가지죠? 그래서 망막증이 와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장님이 돼요. 다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장합병증이 와가지고 혈액투석, 복막투석 하게 되죠? 제가 어떤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불쌍한 게 우리 어머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좋은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가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그것을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7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혈액투석하게 됐어요. 혈액투석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직업을 잃게 됐으니까 집안이 망해가지고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조바 일을 하고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유기농 음식 사다가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곧 죽을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오빠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만 불쌍합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십니까? 자,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말 사육자들과 마차 말 사육자들은 자동차가 엔진 놓고선 가는 걸 보고 유럽에서 저 자동차가 팔릴 것이야. 자동차는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말 길고 그랬어요. 그건 한 1년도 못 갈 거야. 그럼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 말 사육자의 예상을 띄웠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어저께 내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자기 동생이 그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2년 전에 정형외과 의사가 가지고 쫙 잘랐대요. 척추를 등을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랐대요. 2주 동안 입원하고 피도 많이 나오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떤 의사한테 간지 모르지만 가가지고선 주사기를 한번 꽉 쏘고 뽑더니 바로 일어나더니 그냥 걸어 다닌대요. 둘 다 똑같은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그러나 올바른 치료를 꽉 그냥 옛날같이 치료하는 의사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이트 형제가 1902년도 처음으로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날아다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랬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미국 일주일 전에도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고 해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미국 가려면은 베이딩 해협을 거쳐서 걸어 다니더라고. 그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인신 펌프의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정말 눈물겹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환자 하나가 우리 환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우리나라 환자들은 세뇌 공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먹약 먹고 있다가 심근경색증 와가지고 스텐트 박았는데요. 인신 펌프 하고 나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인신 펌프는 생명의 탯줄이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생명의 탯줄을 신나게 잘 들어가거든요. 자, 생명의 탯줄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배가지고 아기를 키우려면은 에너지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그 영양분을 어머니한테 이게 턱 붙어가지고 장에 붙어가지고 태반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 빨아먹죠. 그게 탯줄이에요. 모든 그래서 커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예요. 유아형 당뇨병,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당뇨병이면요, 아기를 못 갖게 합니다. 인신 펌프 달면 아기 잘 낳고 와요. 거기서 못 낳다니까 잘 낳고 와요. 뭘까요? 인신 펌프 달면요, 정상분만 해요. 정상 아기를. 그러나 다른 치료를 하면 정상분만 못 해요. 이게 그 선청서 기형도 나오고 그래서 못하게 막거든요. 자, 인신 펌프 달면요, 여성이 아기를 분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신 펌프 달지 않고 당뇨병 환자가 다른 치료하면 아기 분만하지 못해요. 가다가 유산도 나고 막 그래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거. 그죠? 자, 당뇨병을 이길 수 있어요. 당뇨병이 뭔지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당뇨병은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이상하냐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그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더라고. 당뇨병이 혈당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혈당 높아진 거는 당뇨병의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어요. 원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다 뭡니까? 힘이 세고 살이 쪄야 돼. 이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 영양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돼가지고 포도당은 들어오게 돼요. 그 포도당은 이제 잘 흡수되니까 포도당은 우리 몸에 연료입니다. 연료는 인슐린 도움을 받아가지고선 우리 몸에서 힘이 일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동화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소화작용도 있지만 동화장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동화장애하기 때문에 이 동화장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인슐린 없으면은 동화장애 안 나니까 살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정상인의 현미경 사진 보면 췌장이 이렇게 인슐린 만든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 안에 이것들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당뇨병이 혈당 높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혈당이 떨어져도 당뇨병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혈당 떨어지는 사람 합병증 많은 사람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과 다른 점이 병의 원인이에요. 당뇨병 환자 정상 다른 점은 췌장 모양만 바뀌어져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인 걸 잘 아셔야 돼. 원인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게 되었어요? 원인 치료니까 음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많이 먹어서 혈당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당뇨병 걸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은 여기 있어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수적간에 동화제가 안 되니까 포장이 안 들어가니까 힘 빠지고 살 빠지니까 더 많이 먹게 되니까 포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빠져나가는 병이죠. 그래서 힘 빠지는 에너지 부족하니까 힘 부족하니까 살을 녹여가지고
살 녹여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포장.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우리 몸에 살아가는 구성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요. 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췌장과 똑같이 있는 게 그걸 우리가 34년 전에 만들었어요. 전 세계 지금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 인신펌프를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계시는 대표 이사님들 다 올라와 계십니다. 중국 인민들은요 아주 훌륭해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좋은 치료를 우리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왜 안 합니까 하고 무지무지 하더라고. 한국은 하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가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는 뭐라 그럽니까? 더 배고프라고 작게 먹으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의사한테 돈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하려고 주는 거지 고통을 더 증가시키려고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 음식 더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우리 환자들 보니까 그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봤더니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이 2,000칼로리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보면 2,000칼로리 주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2,000칼로리 주면은 정상 2,000칼로리 주면요 2,000칼로리 모두 다 사용합니다. 인슐린이 잘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2,000칼로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못 가요. 소변에 당이 올라가죠.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혈당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소변에 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50명 환자를 갖다가 입원시켜놓고 2,000칼로리를 영양소 딱 지켜 2,000칼로리 주라고 그러고 23 소변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소변에 포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포장량을 재봤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200g에 250g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 한 g에 1g이 4칼로리입니다. 200g 나머지 200 곱하기 4면 800칼로리가 빠져나갔고 250g을 빠져나간 당뇨병 환자는요 250g 곱하기 4하면 1000칼로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알겠습니까? 1000칼로리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몸에 남는 거 얼마죠?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죠? 비록 2000칼로리 먹었지만 1000칼로리밖에 몸에 사용할 수 없어요. 빠져나갔으니까. 1000칼로리 먹었다는 건 뭐냐면 정상인이 반밖에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식사를.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2,000칼로리 먹으라 그러면은 그 환자가 1,000칼로리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아, 흥분돼. 아,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짜부러지죠? 영양 취소니까. 그래서 온몸이 합병증 와서 아까처럼 식이요법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 멀고 콧발 나빠지고 혈액 투석하고 심장마비하고 스탠드 받고 완전히 망가지고 오더라고. 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당뇨병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인신펌프를 만들게 했어요. 인공췌장기. 그래서 우리는 인신펌프를 치료합니다. 원인 치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 몸이 좋아지겠죠? 췌장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췌장도 살이니까 췌장 좋아져가지고 췌장이 이렇게 회복해요. 그러면 인신펌프 칠 필요 없이 자기 회복한 췌장의 힘 가지고 정상에서 정상으로 살 수 있죠. 체익찬치처럼. 완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인공체가 개발된 동기는요, 우리나라 상당히 유명한 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환자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34살 먹은 환자가 입원했을 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가. 당뇨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혈당치다. 혈당이 200 이상 되면 합병증 처음씩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원해가지고 태어날 때 보니 250 이상이었고, 외래 다니면서 180, 280이었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 4년 되니까 결국 눈에 망막증 오고 신장 나빠져가지고 노숙 심해가지고 결국 다리 잘고 사망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약 먹고 열심히 의사 말 듣고 뭐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오란 날 때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런데 불구하고 전부 다 200 이상이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적으로 200 이상 되면은 우리 몸이 파괴된 건 확실해요. 파괴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을 실망시켜야 되겠죠. 당뇨병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 당뇨병은 합병이 틀림없이 온다. 그런 줄 알고 살아라. 뭐 이런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이 그런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세요?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십니까? 자,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으면요, 환자들이 유난히도 많이 망가진 사람들 오는데 그 특징은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자꾸 잘못된 시기에 작게 먹는 거예요. 먹약 치료하는 거고, 혈당이 높으면은 빨리 자기 살 길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계속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5년 다니는데도 혈당이 200 이상에 계속해서, 그러면은 합병증을 5년 동안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바꾸십니까? 그런 사람이 오셨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병원에 재단 이사인데, 재단 이사 정도 되는데, 이분이, 그 병원 가지고 뭐, 이게 참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행행하는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요? 눈도 멀고, 스텐트도 막 한 5-6개 받고 삐쩍 말라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우리가 훌륭한 병원이니까 거기 의사한테 다니는데. 그래서 안 받습니다. 훌륭하다고 당신이 소문났으니까 글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차트를 가려고 그랬더니 차트를 봤더니 식전이 250이고 식후가 350인 게 5년 전부터 지금까지더라고. 그 5년 동안 거기 있는 주치의는 그 환자 합병증 만들어주고 노력했던 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믿더라고. 난 과학자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식펌프 달았어요. 달고 나서 이 사람 퇴원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이런 선물. 실을 써가지고 실을 영원히 남기해서 도자기에 만들어 왔습니다. 실 한번 봅시다. 맑은 하늘에 검은 구름 모여들고 암흑의 공포 가슴에 조여드네. 보배층 같은 아들도 효선선 딸도 말을 일정. 가족들 다 포기한 거예요. 저기 높은 곳에 수려한 봉오리가 있다기에 더듬어 찾아갔었네. 어여쁜 주안에 충주온 맑은 물에 눈물 짓기 70여일. 여보 오늘 당신 얼굴 보이고. 자기 부인 얼굴이 망막증 없어서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아내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감격해서 시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내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감격하지. 안 웃네. 자, 햇살이 환히 밝은 날 연민의 정 가득히 진여머린 정성으로 당뇨인을 격려하는 최 박사 하늘 위에 올려놓고 싶어라. 이 내 책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의 재단 이사입니다. 법대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혈당이 250, 350 계속 유지했어요. 다 망가졌다 와서 인식펌프 달고 눈도 좋아지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치료 방법이 뭐가 문제이냐? 첫째, 먹는 약을 먹으면은 뭐 다이백스 먹으면 점점 췌장 기능이 망가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더 나빠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또 먹약을 보세요. 먹약 먹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화 저해제도 있고.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혈당치만 떨어지면 당뇨에 좋다는 것은 정말 유치한 생각이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화 저해제 먹고. 약도 소화 저해제가 있어요. 누에 먹고 소화 저해제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광고 같은 나와가지고 혈당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요. 혈당이 결정하는 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화기관에서 포당이 얼마나 들어오냐예요. 그렇죠? 소화기관 떼내면 혈당 떨어질 거예요. 돼지 감자도 그렇고 소화 저해제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만들죠. 그 영양실조가 더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거 아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려요. 아주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극대화는 혈당 조절한다 그래서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습니다. 3분의 1만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 잘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당뇨병이 위가 커서 당뇨병 걸린 거 아니거든요. 이 환자 어떤 게 한 달 후가 되니까 몸무게가 10kg 줄었어요. 1년이 되니까 몸무게가 50kg 줄어버렸어요. 잘 서있지도 못해요. 혈당은 정상이지만. 그러면 그게 올바른 치료입니까? 원인적 치료가 아니죠? 그게 혈당이 떨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군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당뇨병 학회인 유럽 당뇨병 학회에
2012년인가 2010년도에 제가 7,000명의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당뇨병학회 회장이에요. 당뇨병 완치학회 현재. 자 보세요. 췌장 기능이 회복했습니다. 이지펌프 달면 당뇨혈증 정상화됐어요. 영 반대죠 학과랑. 희망을 발견했어요. 당뇨 의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췌장을 회복시키고 당뇨 혈당치가 정상화되면은 환자는 합병증 안 하고 완치시킬 수 있어요. 그걸 보고선 당뇨병학회 불가 당뇨병 회장위와 여러 명들이 날 끝나자마자 날 둘러싸더라고요. 우리는 드디어 빛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의사들은 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당뇨병 학회를 만들었고 내가 완치학회 회장으로 추대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학회도 작년도에 우리 발표했고 그 발표도 보면은요 이렇게 췌장기능이 망가진데 췌장기능 회복시키고 당뇨혈증 올라가는데 당뇨혈증 정상화돼요. 953명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온 사람은 훨씬 더 췌장 기능이 잘 회복돼요. 6개월, 1년 되면. 그죠? 10년 이상 된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일찍 오면 올수록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돼요. 이정 완치되는 환자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늦게 오는 사람 잘 완치가 되기 힘들죠? 일찍 와야 돼, 일찍 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전체 700명 중에서 겨우 28명만이 1년 이내에 왔어요. 하도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당뇨병은 말기에 인식법 치라고 그래서 말기에 오더라고. 초기 때문에 오면 인생 바꾸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내가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발표했고요. 이게 1,000명이 모였습니다, 의사. 중동 학회에서 우리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학회에서도 우리가 이번에도 그리스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해요. 이거 며칠 안 됐어요. 11월 달인가? 그 다음에 바로 한 2주 전인가는 CDS 2013, 2014년 중국 당뇨병학회 전체 당뇨병학회에서 제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의사들 많이 모아놓고. 우리는요, 저는 학자니까, 학자라는 것은 인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전 세계 학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당뇨병을 여러분이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식펌프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인식펌프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져요. 아니 삐쩍 말라가지고 건강해지겠어요? 내 배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건강한 겁니다. 이 배가 푹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거 오래 못 살아요. 정말인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이 정상으로 낮게 해줘야 돼. 이 두 가지만 주문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잘 먹고 다 동화장 잘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당화혈증 6.5% 이내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복 혈당치가 105 이하, 그 다음에 2시간 있다 160 이하 되면 망막증이 오지 않는데 그 이상 되면 망막증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당화혈증 6% 정도 돼야 돼요.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혈당치를 나타내는 3개월 혈당 평균이 당화 헤모글로빈치로서는 6%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시간, 미세 단면적 계속 증가하죠. 만약에 12% 정도 증가하면요, 망막증이 정상보다 17배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세요. 당에서 5.5에서 10.5까지 올라가면요, 심근경색도 증가하고 미세혈관 합병증, 신장에 있는 미세혈관, 눈의 미세혈관 합병증 와서 망막증이나 신장 합병증 증가하죠. 여러분들 한 가지 사실 알아둘 사실이 있어요. 작게 먹은 혈당은 떨어져요. 그러면 심각한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몸무게 빠져요. 그러면은 당화혈소스는 6.0이라도 합병증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길어지면 안 하지만. 무조건 작게 먹고 무조건 운동 많이 하고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아니 당뇨병이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병 걸린 건 아니잖아요. 운동 선수도 당뇨가 많은데 직업은 그렇죠? 여러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에너지를 많이 포장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지구 온난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한국에 이 10개 의과대학에서 당 밖에 보고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당뇨병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걸 알고 싶었어요. 10개 의과대학. 그래서 1299명의 환자에 대해서 강동성심부터 이런 병원들,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들입니다. 대표적인 병원들. 거기서 30대부터 시작해서 79세까지 1299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당화혈색소 변동을 받아 처음 들어올 적에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먹냐고 치료했더니 좀 떨어졌어요. 평균치가 8.5%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치료를 못한다 그러겠죠, 그죠? 합병증 온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자가 권리가 있는데 환자 권리가 뭔지 아세요? 환자는 약자니까 자기 병이 걸려서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32살 먹은 35살 먹은 젊은 청년은 호주에서 당뇨병 걸렸는데 살고 싶어가지고 저 도서관에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최수봉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났잖아요. 여러분 정보를 당뇨 환자는 정보를 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뭔지 아세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의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결정 안 하십니까? 두 번째 권리는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 방법, 치료는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보에 의해서. 자, 인식본부 치료에서 바르다는 발표했어요. 바르다는 시간에.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8.5% 유지를 먹는 약은요. 그런데 인식본부 치료하면은요. 3개월부터 6.5%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떤 과학적 진리시에 의해서 어느 쪽의 방법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질까요? 8.5% 유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형외과 의사가 옛날 치료하는 디스크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 스스로 좋은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도 있네 여기.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의사들한테 교육하는 것 보면 당뇨치료 발표를 우리 제자들한테도 의사들한테 당뇨치료할 의사들한테 당뇨치료 하는데 여러분 치료할 때는 정상 혈당을 유지해야 되고 정상 합병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이것이 정보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정보입니다. 작게 봐가 삐쩍 마른 병원이나 혈당 계속 올라가는 병원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완치가 돼요. 전체적으로 완치되는 것도 우리가 이거 광동소에 강의를 했더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 학술지에 있어가지고 어디 갔나? 또 아끼고 왔구나 또. 이게 췌장에 인수한다가 인식본부 한번 회복해가지고 완치가 됐다가 초기 때 환자 오면은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병입니다. 전 세계에서 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예멘에서도 오고 이라크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한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적 논문지가 발표되어 있어 전 세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역사, 인식펌프 치료를 가장 오래된 역사, 세계적 가장 오래된 역사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완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뇨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원인적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공췌장기로 자 대신하면 되죠. 그럼 모든 문제 해결돼요. 제가요, 자 안경을 벗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보이지 않아요? 달걀 귀신들 같아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나한테 결점이 있어요. 내가 병이 있어요. 근시가 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원인을 봤더니 내 시력을 뭐 아는 내 인식 장치가 망가진 게 아니라 보니까 다 망막도 괜찮은데 처음에 들은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가 두꺼워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전 와이프랑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도 안 나타났을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운전도 못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좋은 의사가 너 원인을 보니까 망막이라는 게 아니라 눈에 렌즈가 두꺼워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눈 굴절률을 너한테 맞춰줄 거다. 안경이라 한다. 안경 사라. 안경 쓰고 딱 끼웠더니 어이구 사람들이네. 난 귀신 줄 알았더니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 결혼도 하고 잘 살잖아요.
나 안경 꼈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더라고. 더 지성적으로 보인다고 더 좋아해요. 아, 나 정말 그것도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당뇨병도요. 보상하는 어디 갔어? 보상하는 인공체장기, 인시펌프 닮은데 안경과 같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니까 살찌고 합병이 다 없어지고 혈당도 정상화될 거고 음식은 정상적으로 먹으면 돼. 모두 정상적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체장까지 회복시키니까 완치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잘해요. 우리 당뇨병 센터 오면은요 거의 다 완치가 돼요. 제발 좀 초기 때 왔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25년 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5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했더니 기계 뛰고 나버렸어요. 1년 이내 온 사람은 대개 2, 3개월 내에 기계 뛰고 났더라고. 우리가 그거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병원입니다. 당뇨센터가. 똑같지도 않아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잘생겼지만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이럴 거야. 점잖게 안녕하세요. 동반자세요. 이렇게 저는 솔직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거 아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해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 거야. 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인공체장을 닮으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환경부 국장인데 우리 얘기 듣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장 6부 가지고 5장 7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장 7부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더라고. 치장기도 뛸 수 있고. 자,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발견해 주시길 바라는 바랍니다. 한 번 막는 치료 방법과 차이점은 어떠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공표해요. 이게 당뇨병 환자의 정상이고 인슐린 펌프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호주에 온 사람 봤잖아요. 그 노본 믹스 맞고 말이야. 그거는 비정상 인슐린이거든요.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나 순수한 인슐린 가지고 췌장과 똑같이 이런 기를 달면은 여러분 하나의 췌장을 다시 갖게 됐으니까 정상과 똑같이 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적에는 이때는 저혈당 올 거고 이때는 고혈당 오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슐린을 주사를 맞기 싫어서 자동으로 기계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의사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 다른 겁니다. 내가 얘기해주면. 한 번 주사 맞는 건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나요. 한 번 맞을 때마다 같은 인슐린 줘도 몸에 작용하는 것은 플러스 50% 업되고 마이너스 50% 떨어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혈당, 고혈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는 3% 이내예요. 그 차이가. 그 피부의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 안 가? 이거 악기가 또 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번만 인슐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침에 인슐린 부족하니까 고혈당 됐다가 저녁 떨어지겠죠? 이 똑같은 환자를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완전히 정상화됐죠? 이제 주사 방법이 영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합병증 예방이 되고 혈당 조절 능력 회복해서 완치가 되고 산의 질이 향상됩니다. 합병증 예방되면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인데 이거는 미국의 29개 당뇨센터가 1,440명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해서 절반은 기존의 지속 인슐린 치료했고 절반은 인슐린 펌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이 두 그룹에서 합병 차이를 봤어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혈당치가 노란 거 훨씬 정상화됐죠? 당하셨을 때도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10% 유지됐죠? 그죠? 같은 환자였는데 그리고 이 환자에서 합병 치료를 받더니 망막증 훨씬 적어졌어요. 10년 후에. 일찍 치료하셔야 돼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한번 혈당 높게 하면요.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망가뜨립니다. 나 혈당 좀. 하루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리를 절단치 하려고 그랬었는데 인슐린펌프가 다 났어요. 아니 다 나버렸어요. 처음 들어왔을 적에 혈당치가 이게 34명에 대한 얘기인데 43명에 대한 얘기인데 다른 병에 다리 자르게 했던 환자가 300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00 이상이었죠. 아주 7번 게 인슐린펌프 달고 2주 후에는 정상화됐어요. 이런 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건국대병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옛날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우리가 있고 그래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줄 아시면 돼.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우리 쪽 보면은 21% 수술했던 이 수술은요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겁니다.
큰 다리, 이 큰 다리 자른 건 아니에요. 이쪽은 다른 대학병원은 60% 이상은 다리를 잘라서 병실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신장 합병증도 보면은 훨씬 적게 와요. 노장병 쪽에서 망막증도 해박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망막증이나 신장합병이나 신경합병증은 60% 이상 감소했다. 치료 방법을 바꿈으로써 이 좋은 치료를 왜 안 합니까? 합병증 오길 바라는 사람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성합병증이 이럴 건데 이것들이 이제 합병증을 올랑 치료하니까 모두 없어져가지고 다 없어지게 되죠. 망막이나 다 없어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은 옛날 치료는요, 먹냐 먹으면 약간 췌장력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하나를 먹다 안 되니까 두 알 먹고 점점하다 보면 결국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인식관이 줄었다가 결국 사망하게 만들어요. 제약회사만 돈 모는 거예요. 그러나 인식펌프는 인식량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낫게 됩니다. 완치가 돼요. 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학술지에 이 다이어트 메타볼릭 리서치에 34% 완치됐다는 보고가 돼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고요. 1년 이내, 그러니까 병력이 빨리 온 사람은 1년 후에 68%, 2년 온 사람은 48%.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낫는율이 증가하죠. 왜 몸을 망쳐갖고 오십니까? 왜 몸을 더 망가져가지고 오십니까?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발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이 환자 낫는 환자 보십시오.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혈당치가 340이었어요. 인슐린 10 정도 들어갔죠? 14, 14. 근데 석 달 후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 환자가 2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혈당이 정상이에요. 7분의 1 정도. 그죠? 췌장 회복해서 그래요? 자, 넉 달 후에는 어떻게? 1까지 떨어졌어요. 1에. 안 보이시나? 1에. 14, 10에서 10분의 1 떨어졌어요. 혈당은 정상이에요. 5달 후에는 0.3까지 떨어졌어요. 0.3. 0.3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기계 뛰고 나가지고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 완치될 수 있어요. 이 환자 16세인데 진짜 3일에 봤더니 결국은 인슐린이 150단위까지 들어가고 혈당치가 450이었는데 100까지 들어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줄이는데 불구하고 혈당치는 평균한테 100이에요. 그 100일 만에 98만에 기계 뛰었는데도 혈당 정상이었어요. 이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당화혈색소는 이제 정상화됐고 인식펌프 떼고 3개월 후에 다 난대. 그 다음에 인슐린 나온 양을 봤더니 이게 노란 거는 치료 전이고 다른 치료할 때고 인식펌프 치료하고 난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입니다. 10배 증가했죠?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환자도 완치된 환자예요. 또 이 환자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5.5까지 떨어지고 인슐린 안 나오다가 펌프 달고 완치됐어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인슐린 만드는 양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냥 무조건 하지. 자, 이번에 우리가 의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의사 150명 모여놓고 우리가 이 좋은 치료 방법을 우리 의사들 가르쳐서 우리 환자를 살리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73회를 했습니다.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발표자가 뭐냐면 산부인과 전문의사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당뇨병을, 의사도 당뇨병 걸리거든요.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인식펌프를 달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발표한 거예요. 자, 메인 튜브도 하이로 나왔어요. 혈당이 높아서. 그런데 보세요. 203 뭐 이렇게 이랬죠. 이랬는데 인식펌프 달고 이제 100까지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아까 14했죠. 그 다음에 10위까지 해가지고 이건 옛날이니까 기계 뛰고 다 나버려. 혈당이 100 됐죠. 그래서 그 의사도 똑똑한 의사는 인식펌프 달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보면은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인 사람도 있고 의사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의사이면서 당뇨병이면은 그 당뇨병 의사의 75%가 인식펌프 달고 있어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요. 15%밖에 달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제2형 당뇨병도 이렇게 한 3, 4개월만 낫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악화되는 치료법이 있고 이런 치료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잡혀 있어요. 보면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인식펌프 치료는 점점 좋아지는 치료예요. 아까처럼 인슐린양 좀 적게 들어가죠. 췌장이 회복하죠.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당뇨병학회 보고한 거죠. 그래서 췌장 기능도 정상화되고 정상되면서 혈당도 정상화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일찍 오면 올수록 1년 이내 올수록 췌장 회복수가 훨씬 빨라요.
재발전 초기 때 하지 말기에 당뇨 인슐린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같아.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자, 그리고 췌장 기능도 회복하면서 췌장 인슐린 저항성도 회복합니다. 자, 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 아들이고 이쪽이 제 며느리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탠드 받으면요 한 3천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합병증 만들어서 어떤 종합병원 가더라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들어요. 그 사이에 먹는 약까지 가면 무지무지 많이 들어요. 초기 때 인슐린펌프 하면은 몇백만 안 들고 훨씬 싸게 들고 건강해서 장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죠? 이 자랑 이렇게 해야 되나? 일도 잘하고 그죠? 합병증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외국의 의료보험공단도 보건적인 측면에서 인슐린펌프를 다는 것이 자기들 국민의 합병증 않아서 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혈액 투석하니까 돈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료보험으로 다 해줘요.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해달라도 안 해줘요. 똑똑하세요.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은 다 해줘요. 자, 이게 우리나라 과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과학교 가세요. 당뇨병 난에 보면 내가 만든 펌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후세를 기르는 고등학교 과학교에서 있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나 봅시다. 특히 근래에는 인슐린펌프가 개발되어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인슐린펌프는 정상적인 혈당을 24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당뇨병 치료와 합병증에 매우 효과적이며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학교가 써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가졌습니까? 말기하는 거라고요? 아유, 목 아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분 누구예요? 방기면 선생같이 아주 정말 똑똑한 환자는요, 좋은 치료를 결정할 줄 알아요. 자기 어머니를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은 다른 데 가고 진짜 똑똑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정말 똑똑한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계 뛰고 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머리가 까매졌죠? 하얀 머리가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뉴욕의 맨하탄에 UN 사무총장 자택에 가가지고 내가 그 소고기국 얻어먹고 왔잖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자 중에서 똑똑하고 살고 잘고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인슐린펌프 달고 똑똑한 척 자랑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 헛똑똑이들은 다들 죽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똑똑히 아창한 정신 차리세요. 자, 미국에 보세요. 인슐린펌프 치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무지무지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 아니잖아요. 이 치료가 제일 좋다는 거 다 아니까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한국에서는요,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참 제가 힘들어요. 알았어요? 자, 미국 사람들 아주 좋아하잖아요. 달고선.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자, 인슐린펌프 치료 시에는요, 이렇게 돼요. 24시간 정상 혈당 조절이 가능해요.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달고선 별것도 다 해요. 박구원 이번에 보셨어요? 프로 골퍼. 그 사람이 맨 처음 우리 왔을 적에는 장타도 못 치고 비실비실했어요. 프로 골퍼는 골프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이 전번에 우승했잖아요. 처음으로 인슐린펌프 나서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돈 많이 받았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시험 합격했어요. 계속 프로를 넘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선 스포츠 신문에 한 일주일 전인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인슐린펌프가 달고 있거든, 우리 펌프. 그래서 운동선수도 달고 해요. 전패 LPGA 뭐 그런 거 있잖아. 골프 보면은 이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미스 USA 1999년 미스 USA 니콜 존슨 양은 여잔데 유아양 당뇨병인데 인슐린펌프 달고 얼굴이 예뻐져가지고 미스 USA 진이 됐잖아요.
요새 애기 두 번째 애기 낳았어 또. 왜 안답니까? 안 다는 사람 바보지. 그래서 정상생활이 가능해요. 합병증 예방이 되고 치료가 가능해요. 눈 멀은 사람 눈 좋아지고 신장 나쁜 사람 신장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망가진다면 어른지 모르겠어 지금.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 빨리 와셔야지. 그냥 나빠지는 길 그냥 계속 가면 안 돼. 빨리 도망쳐야 돼. 완치된 일이 많아요. 완치되니까 완치되니까 환자는 아주 좋은데 우리는 아주 불쾌해요. 병원이 돈을 못 버니까. 젊고 건강해져요. 아주 활발하게 잘 삽니다. 이게 누가 그 시사 전화해서 나한테 인터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동안 당뇨병을 연구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국내 의료계 발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30년 넘게 인식본부 치료 해외오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국내 의료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식본부 치료에 대해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한 덕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내가 있게 해준 국내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공헌한다면 우리 의료계도 이제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펌프 치료가 더 많이 확산되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최수봉의 바람입니다. 오늘 의료계가 모두 하나가 되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꾸몄습니다. 이상 제 강의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